안녕하세요. ETV 주인장 최상원입니다. 2020년도에 들어서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비상 상황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2013년도에 개봉된 영화 감기를 통해 현재의 상황과 비교하며 과연 우리가 올바른 대처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럼 영화 감기의 예고편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야, 좀 이상하다. 지금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니까 타미프로도 한번 투여해봐요. 바이러스? 무슨 뭐 내 동생이 코피터야? 교수님, 모든 병원에서 유사 환자가 접수됐답니다. 절차 생략하고 바로 보고하세요. 격리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신종 전염병 위험 등급을 심각으로 격상하고 감염자들이잖아. 다시 다 죽일게. 우리 집 의사 아니에요? 치료법이 없어요. 왜 저 아래 사람들만 생각하십니까? 국민 서울에도 감염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서울로 갑시다.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하는 감기가 치료제도 없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될 수 있다는 감염 공포를 다룬 작품으로서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애를 잃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낸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영화를 2013년 8월 31일 아이들과 관람을 하고 나서 세 가지의 토론 주제로 요약을 해서 간략하게 감상평을 주고받았었는데, 두 번째 예고편을 보시고 나서 스토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모든 병원에서 유사 환자가 접수됐답니다. 홍반배치 특징입니다. 사망은 주병의 증상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사망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폐쇄해야 합니다. and will be segregated at the camp. 감염자들이잖아. 다시 다 죽일게. simply cannot afford to let it.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우리 잠시만 맡아주세요. 한 시간에 2,000명씩 처분한다. 정말 여기 있어? 정말 여기 왜 있냐고. 나 정말 여기가 어디라고. 치료제 같은 거 없어요. 같이 살려고 그러는 거야. 당신 혼자만 살려고 하는 거잖아. 내 집은 엄마한테 데려다 줄게. 저는 지금 꼭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들과 가졌던 세 가지의 토론 주제는 첫째, 의사결정, 둘째, 질서, 셋째, 소통이었습니다. 첫째, 의사결정. 바이러스 발견 초기에 지역구 국회의원의 안일한 대처로 인해 시간을 지체하면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초기에 최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발생한 신종플루에도 국내에는 희생자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었지만, 그 당시 국내에 있는 모든 의료진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등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폭동의 빌미를 제공한 지키지 못한 약속으로 인해 많은 희생이 뒤따르는 것을 보면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둘째, 질서. 급할수록 둘러가라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여도 정답인 것입니다. 재난 시에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더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도 조금 불편하다고 위급 상황에서 평상시와 같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혼란한 시기에는 꼭 불순분자들의 선동이 뒤따르다 보니 위기 상황에선 통제에 따르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평상시 상대를 배려하는 질서를 먼저 습관화해야 되겠습니다. 셋째, 소통.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격리하는 데 있어서 대화나 정보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통행식의 도시 폐쇄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자신과 가족들을 지켜야 한다는 본능적인 사명감은 불신의 골이 깊어져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소통의 부재는 이러한 대재난이 발생할 경우 감당하지 못할 아주 많은 희생이 뒤따른다는 그 사실을 일깨워주는 영화였습니다. 이제 15분간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끝으로 영화 감기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는 군인들이 있습니다. 나 보세요. 나 감염자가 아니라고요. 그들은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에게 사격을 실시하죠. 어린아이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 무참히 사격을 가하는 군인, 그리고 아이를 지키려는 엄마. 도대체 지금 이곳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돈을 벌기 위해 미립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You are all doing this for your pay. You see? No, not me. I'm okay. 이들은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이들의 운반책이었던 병기와 병우는 컨테이너 박스를 열어보는데 그들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씨발 좋됐다. 야 찍어 이거 보여줘야 돼. 나 안 그러면 안 믿는다 서사장. 그런데 그때 야 새끼야 너 혼자 살았어? 어? 얘기해봐. 야 마스크 똑바로 쓰고. 컨테이너 박스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였던 몽사이는 병기의 눈을 피해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좀 이상하다. 아주 시댕. 몽사이가 도망간 곳은 사람들이 많이 밀집한 분당의 한 아파트촌이었죠. 한편 몸에 이상을 느낀 병우는 약국에 들러 약을 구하려고 하는데요. 기침을 참을 수 없던 병우는 침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뜨리게 됩니다. 한편 분당구 소방서 소속이었던 지구는 지하에 빠진 차를 구하러 출동하게 되는데요. 차가 추락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지만 예뻤습니다. 자 잠시만 그대로 계시고요. 아니 이 이 아저씨가 정말. 아 지금 치마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구는 차가 추락하려는 찰나에 가까스로 탈출하게 되죠. 이내에게 관심 있었던 지구는 말을 건네보는데 저희처럼 이 숙련된 구조대원들만 믿으시면 그렇게 생생될 거 없죠. 나 국직직업인데. 돌아온 건 싸늘한 대답이었죠. 어떻게 씨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가냐고. 누가 찾는다. 아까 그 여자 같은데. 쟤 어디 가는 거니? 전화인데. 하지만 이내가 지구를 부른 이유는 추락 당시 잃어버렸던 가방이었죠. 찾아주고 뭐 그러지 뭐 물건 찾아주고 그런 거 안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TV 보니까 강아지랑 고양이도 막 찾아주고 하던데. 지구는 안전상의 이유로 이내의 부탁을 거절하지만 결국엔 가방을 꺼내주게 되는데요. 가방 안에 있던 휴대폰으로 걸려온 이내의 딸 전화를 받게 되죠. 야 매너나 네가 받아야 되겠다. 매너 이렇게 진동으로 온다. 아저씨 누군데 우리 엄마 전화를 받아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집에 가야 하는데 아저씨 때문에 못 갔잖아요. 그 엄마의 그 딸. 딸 맞네. 그 여자 딸이야. 한편 약국에 있었던 병우에 의해 기침에 노출된 사람들은 같은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병우는 쓰러져서 병원에 이송되고 맙니다. 감염내과 전문의였던 이내는 병우의 상태를 추측해보는데요. 환자 핸드폰에서 나온 건데 좀 보세요. 컨테이너가 배양실이 됐어. 증상과 동영상의 정황을 봐서는 주로 인플루엔자를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동생이 단순 감기인 줄 알았던 병기는 이상함을 감지하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죠. 동생 어딨어? 안 됩니다. 지금은 격리 처리 중. 씨발 내가 내 동생 만나겠다는데 뭐 지랄이야 씨발 안 비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한편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러 나온 미르는 몽사이와 마주치게 되는데요. 아이씨. 야 똑바로 보고 다녀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야. 갈랄라 작을 왜 속았다고?
몽사이를 불쌍하게 여긴 미르는 친절을 베푸는데 난 미드예요. My name is 몽사이. 지구를 불러 도와주려 하지만 몽사이는 이미 떠난 상태였죠. 혼자 두고 이 아줌마는. 이내는 컨테이너 박스로 가서 역학조사를 해보지만 이미 바이러스는 퍼진 상태였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져 사람들은 피를 토하고 쓰러지게 되죠. 그 시각 미르를 돌봐주고 있던 지구는 에스컬레이터에 쓰러져서 걸쳐있는 여성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돌아버리겠다. 미르를 벤치에 눕혀놓고 여자를 간신히 구하지만 이미 심각한 상태였죠. 괜찮으세요? 이내가 있었던 대책본부 앞 상황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병원에 있던 의료진 또한 감염된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치료제는 없습니다.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천 명이 죽을 수도 있단 말입니까?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염의 확산을 막을 수 없었던 정부는 결국 분당을 폐쇄 조치하게 되죠. 분당을 폐쇄해야 합니다. 감염되면 100% 사망해. 치료제도 없다는 게 사실입니까? 절차 생략하고 바로 보고하세요. 분당 격리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한편 미르를 놓친 지구는 이내와 함께 미르를 마트에서 찾게 되는데요. 가까스로 미르를 찾는 데는 성공하지만 마트는 경찰에 의해 격리 상태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구와 이내는 경찰을 피해 탈출을 시도하는데 간신히 탈출하는 데는 성공하지만 지구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마트에 남아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나랑 같이 나가면 여기서 나갈 수 있어요. 먼저 가요. 내가 구조대원이잖아요. 지구씨가 구조대원인 거 여기 있는 사람 아무도 몰라요. 내가 알잖아요, 내가. 결국 이내는 헬기를 타러 가고 지구는 사람들을 구하게 되죠. 구해준 사람보다 더 고마워하는 구조대원. 한편 이내는 헬기를 타고 분당을 벗어나려 하지만 미르의 감기 증세 때문에 탑승을 거부당하고 맙니다.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잠깐. 감기 증상 있으면 탑승 안 됩니다. 증상은 홍반이 먼저 나타나요. 내가 그거 찾아낸 전문인데. 돌아가세요. 그리고 분당 시민들을 격리하기 위해 군인까지 동원되게 되죠. 절대 방독면을 벗지 않도록. 군인들은 시민들을 강제로 버스에 탑승시켜 격리 수용소로 이동시킵니다. 어쩌다 헬기를 놓친 거야? 죄송해요. 컨테이너 생존자는 찾았어요? 아직까지 살아있다면 함태가 생겼다는 거예요. 경찰과 군이 공개 수색 중이니까 곧 찾을 거야. 한편 정치인들은 분당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해 통신을 차단하고 인터넷을 끊어버리는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았죠. 이 젊은 애들이 뭐 인터넷이다 유튜브다 해서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은 때려서 막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 생각 별로 나쁘지 않네요. 전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수용소에 도착한 이내는 감염의 초기 증상이었던 홍반을 미르에게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기침하면 안 돼. 수용소에 강제로 끌려온 시민들은 불만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냥 막대를 싣고 왔어. 막 수준이면 우리 막 들어가나? 들어가라면 그냥 들어가 이씨. 당신들 무슨 권한으로 우리한테? 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런 이씨. 뒤지고 싶어? 그만들 합시다. 넌 뭔데 껴들어 이 개새끼야. 마동석이다. 작전과장님. 다들 분위기는 파악된 것 같으니까 이제 된 거잖아. 됐어. 한편 이내는 감염자들을 모두 죽인다는 소문을 듣게 되는데요. 감염자들이잖아. 다시 다 죽인대. 그리고 미르의 감염 사실을 지구에게 들키고 말죠. 못 본 걸로 해주세요. 사람이 왜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이미 씨 의사 아니에요? 지금 거기 보내봤자 치료법이 없어요. 아니 이게 뭐 나라에서 지금 거짓말한다는 소리예요? 아 그럼 감염자들 진짜 다 죽인다는 소리예요? 우리 이거 감염되면 뭐 다 죽여요? 예? 그러니까 그 선배분이 한 말씀 소문만은 아닐 거예요. 내가 엄마로서 제 책임을 지지 결국. 한편 군인들은 감염자 구역에 있던 유일한 항체 보유자인 몽사이를 발견하게 되죠. 가만있어 봐. 맞네. 야 일어나봐. 항체 보유자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은 기쁨도 잠시 미르가 감염된 사실을 들키고 마는데요. 감염됐지만 생존한 사람을 찾았어요. 진짜 치료제가 있어요? 지구는 미르의 아이디 코드를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며 대신 감염자 구역으로 들어가게 되죠. 너가 2066인데요. 왜요? 2066 감염 사실 확인됐습니다. 아이디까지 제시해주세요. 이거 왜 2066이야? 거기가 왜 형. 격리구역으로 이송하겠습니다. 한편 작전 과장이었던 국한은 미군 군복을 구해 탈출을 시도하지만 감염된 사실이 들켜 실패하고 말죠.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수학기 자식아. 안 되잖아.
그 시각 이내는 의료진들 몰래 몽사이를 설득해 항체를 부탁하게 되고 처음에 겁을 먹었던 몽사이는 미르를 알아보고 허락하게 되죠. 이거 당신한테 위험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당신한테 제가 필요하다고요. 미르. You need my blood. 가까스로 항체를 놓는 데는 성공하게 되지만 미르는 군인들에 의해 감염자 구역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뭐 하는 거야? 얘한테 손 안 대, 빨리! 한편 경업의 도움을 얻어 풀려난 지구는 미르를 찾아서 감염구역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지구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비늘 포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저기요. 네. 사람이 살아있어요. 곧 죽어요, 그 사람. 야, 이 미친 새끼야. 너 저기 지금 사람 살아있는 거 안 보여, 너? 여기 꽉 차 있는 거 안 보여? 오늘부턴 다 올려보내래잖아. 지구는 미르를 찾아 위로 올라가 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는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감염자들도 불에 태워 죽이고 있었는데 이는 마치 지옥의 한 장면과도 같았죠. 한편 마취에서 깨어난 이내는 미르를 찾아 감염구역으로 가게 되지만 쌓여있는 시체들을 보고 절망하게 되죠. 미르를 구하기 위해 불구덩이로 들어간 지구는 간신히 미르를 찾게 되는데요. 미르는 다행히 아직 살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이씨하고 엄마한테 가자. 한편 감염자들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철교는 그 안에서 엄마를 만나게 되죠. 엄마 왜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왜 있냐고. 엄마 친구 환갑잔치에 왔다가 야 정말 여기가 어디라고. 철교는 갇혀있던 시민들에게 모든 진실을 폭로하게 되죠. 명령 불복한 발표하자. 가서 치료받으면 돼. 엄마 저희 가면 죽어. 아 치료 같은 거 없다고. 너 이 자식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치료제 같은 거 없어요. 사람들 다 태워 죽이는 너 이 거야. 자식 싸봐 이 새끼야. 결국 화가 난 시민들은 폭주하게 되고 감염구역 안으로 들어가 진실을 확인하게 되죠. 너희들 말이 사실이었어.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미친 새끼들. 의료진들은 전원 철수 명령이 떨어지고 몽사이를 태우고 분당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내는 딸의 생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통신수단인 무전기를 시민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떨어뜨리게 되고 무전기를 추스려던 몽사이는 변기의 칼에 찔리고 맙니다. 이내를 태운 차량은 칼에 찔린 몽사이를 태워 가까스로 탈출해 성공하게 되고 몽사이의 항체를 받은 미르는 점점 상태가 호전되어 항체가 생기게 되는데요. 지금 괜찮아요. 상태가 많이 호전됐어요. 그럼 이제 됐어요. 항체가 생긴 거예요. 너 이제 괜찮대. 하지만 칼에 찔린 몽사이는 결국 숨을 거두게 되죠. 한 대쯤 해보게 하지 마. 죽으면 안 돼. 분당을 탈출했던 이내는 자신의 딸이자 유일한 항체 보유자인 미르를 찾아 다시 분당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저 사람 혈청을 받아서 항체가 생겼다고요. 분당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교수님, 제 딸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시각 화가 난 분당 시민들은 서울로 밀려 들어오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군인들은 총구를 그들에게 겨누고 있었죠. 그리고 대통령 모르게 국무총리는 발포를 허가합니다. 발포를 허락합니다. 사격 준비. 사격 준비. 방방의 적들을 향해 도전. 나 보세요. 나 감염자가 아니라고요. 군인들의 총질은 감염자, 비감염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이루어지고 있었죠. 엄마 괜찮아. 결국 대통령 또한 발포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명령했습니다. 지금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아십니까? 당신은 사람을 죽였어. 왜 저 안에 사람들만 생각하십니까? 국민 전체 여론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좀 답답하십니다. 지금이 전시 상황입니까? 비무장한 시민들이 적이에요. 한미 군사 협정에 따라 규정대로 지휘권을 승계한 것입니다. 사망한 컨테이너 생존자의 항체를 가진 또 다른 아이가 분당에 살아있답니다. 들어오세요. 대통령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내의 딸이 새로운 항체 보유자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 딸이 진짜 살아있어요. 따님한테 항체가 생긴 게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혈청을 주사했고 목소리도 들었어요. 한편 지구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밖에 사람들이 많이 아파. 아저씨가 가서 구해줘야지. 갔다 올게. 그 사이 혈청이 필요했던 국한에 의해 미르는 납치당하고 맙니다. 꼬마야,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꼬마야 괜찮아. 이리 와봐. 아저씨한테 좋은 일 하는 거야. 그리고 이를 발견한 경업은 국한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죠. 쏴. 움직이지 마. 쏴봐. 움직이지 말라고. 나 어차피 적기 없으면 죽어. 쏴. 움직이지 마. 새끼야. 이리야. 빨리 나가 있어. 이를 목격한 지구는 국한과의 싸움을 벌이게 되고 가까스로 국한을 제압하게 됩니다. 그 시각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던 스나이더는 발포를 명령하게 되고 엄마를 발견하게 된 미르는 황색선을 넘어가고 말죠. 그리고 군인들은 상관의 명령에 의해 발포를 실시하게 됩니다. 쏴! 쏴! 결국 이내는 총을 맞게 되고 미르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울부짖게 되죠. 이 모습을 지켜본 대통령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사격 중지를 명령하지만 스나이더는 폭격을 준비하고 있었죠. 스나이더, tell them to hold fire. 지휘관, 나 대통령인데 발포하지 마세요. Fighter bombers, confirm your position. Fighter bomber! 그리고 대통령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권인 수방사를 이용해 폭격기 격추를 명령합니다. 당장 폭격을 멈춰야 합니다. 수도방 사령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 직권입니다. 맞습니까? 수방사령관님, 대통령입니다. 지대공 미사일 발사 준비하세요. 분당 상공에 전투기 출현하면 바로 격추합니다. You have no authority to countermand my order. Those people, they are my people. Fire Schneider, we're ready to strike the target. Target locked. 격추하세요. 결국 스나이더는 폭격기 철수를 명령하게 되고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안전을 약속하죠. 정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진압 작전을 중단시켰습니다. Mr. President, you give me no option but to register the strongest possible complaint with the If the girl isn't carrying antibodies, I'll take full responsibility. 결국 항체를 가지고 있던 미르에 의해 백신은 개발되게 되고 사람들은 치료받게 됩니다. 영화 감기는 현재 우한폐렴이 퍼지고 있는 지금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한 영화인데요. 물론 영화적 상상력답게 상황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부분이 있지만 현실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이기 때문에 좀 더 몰입감 있게 리뷰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한폐렴은 이제 중국만의 일이 아니게 됐는데요. 막연한 공포심의 확산도 문제는 있겠으나 재난은 소극적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는 말처럼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모두 안전에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화 감기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다시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영화였습니다. 감기를 안 보신 분들은 꼭 풀영상 시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에서 감기를 보시면 더 재밌게 시청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모두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화 감기였습니다.